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FX 채권에 대한 다음 주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사록의 주목, 그리고 헬렌에게 타격을 입은 주택 소유자, 보험 청구 충격의 직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기반으로 외환 FX 및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연방준비제도 패드 회의록의 중요한 이슈가 될 예정인데요.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사는 수요일에 발표될 9월 연방준비제도 회의록입니다. 연준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어 목요일에는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가 발표되는데요. 이 수치는 금리 인하의 추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최근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올해 두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더 큰 폭의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러한 발언을 뒷받침할지 주목됩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된다면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로존에서는 프랑스가 2025년 예산을 발표하고 유럽중앙은행 ECB도 9월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CB는 10월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어 유럽 금융시장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일 경제지표, 특히 제조업과 산업 생산 데이터도 월요일과 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니 유럽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해보세요. 아시아에서는 뉴질랜드, 한국,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이 이번 주 금리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는 국내 소비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는 한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련 소식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캐나다는 금요일에 월간 일자리 데이터를 발표하고 일본은 월요일에 지역 경제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중국은 국경일 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투자자들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정책 신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에 국채를 재개하고 영국에서는 8월 GDP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경제 지표와 이벤트들은 글로벌 외환 및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 투자자들은 주의 깊게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외환과 채권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이벤트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연방준비제도 회의록 발표는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한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보험 청구 절차와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헬렌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중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허리케인 중 하나였습니다. 헬렌은 6개 주에 걸쳐 큰 피해를 입혔으며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보험 청구 절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직면한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의 보장 범위, 축소와 엄격해진 정책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보험사들은 재산 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헬렌으로 피해를 본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보험 약관을 확인했을 때 예상치 못한 엄격한 조건과 제한된 보장 범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표준주택보험은 홍수 피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홍수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 부족으로 인해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은 대부분 주택 소유자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플로리다, 템파에서 활동하는 손해 조정사인 닉 투트윌러는 최근 허리케인 손해 청구에 대해 보험사들이 매우 강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바람 피해에 대한 공제금이 높아지고 오래된 지붕에 대한 보상 한도가 낮아졌으며 실내 수해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힐튼 헤드 아일랜드의 보험 대리점 소유주인 매그 어머는 헬렌으로 인한 피해를 본 고객들로부터 공제금이 너무 높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을 많이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제금이 3%에서 5%로 높아지면서 일부 주택 소유자는 최대 5만 달러의 손실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헬렌의 영향은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에서도 심각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슈빌 같은 내륙 도시는 비교적 허리케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이번에는 홍수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예상치 못한 재산 손실과 함께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예전보다 3배에서 4배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는 헬렌과 같은 허리케인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에서 홍수 보장을 받는 가구는 매우 적으며 특히 플로리다 북부 지역에서는 95% 이상의 주택이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와 사업체 소유자들은 보험사와의 법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인지 홍수로 인한 피해인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사들은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보상 금액을 크게 줄이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한 피해는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보험 보장의 부족과 엄격한 조건으로 인해 예상보다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자연재해가 얼마나 큰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될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한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 청구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보장이 얼마나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